자, 4회 온라인 스타일스 시작합니다. 4회. 자, 오늘은 제가 개발자를 만난다고 좀 늦었습니다. 참가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종이를 들고 다녀야 돼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인터넷까지 됐는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까지 와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다양한 사이트에 질문들이 올라왔던데, 우선 자연과 과학을 공부하다가 제 rpscience.com으로 들어와서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답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고, 음, 어디였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장혜지 씨가 또 들어오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초청해 드릴게요. 지금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되지? 잠깐. gmail.com. 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질문이 어디 있냐? 장희재 씨 질문부터 답을 해드립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이런 건데요.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기장을 만들고 있는 어떤 전하 혹은 도선을 면으로 완전히 둘러싸는 건 가우스 법칙과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맥스웰 방식 나타내는 곱하기 2 표에서 전기장과 자기장 각각 선으로 둘러치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 둘러치는 이미지 자체와 개념 표현 방식이 생각하고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잘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달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때문에 질문하는지, 자기가 왜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장을 면적에다 적분을 하는 게 있고, 전기장을 길이로 접근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면적에다 접근하는 것들은 어떤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장의 세기를 접근하는 거고, 얘는 어떤 선으로 이렇게 폐곡선이 있을 때, 이 선 라인을 따라가면서 전기장이 발생했다면,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전기장의 세기를 다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전기장인데, 여기서는 파이의 면적 밀도, 요걸 전기장의 세기로 봐서 곱하면 전기력선을 구하는,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에 대해서 전기장을 이해한 거고, 얘는 힘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는 에너지를 뜻하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얘들은 파이를 뜻한다. 그럼 파이는 Q의 입실론으로 나누는 요 개념일 거고,
얘들은 에너지, 즉 전위죠. 전위는 다시 또 다르게 정의하기를 전기장의 세기, 전기력선의 변화에 대해서 전압이,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기장인데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한 거죠. 왜 다르게 하느냐? 그냥 다양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전기장인데 걔들을 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형성되어 있는 전기력선의 밀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개념을 어떻게 찾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쨌든 전부 다 전기장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장에 대해서도 면적으로 둘러칠 수도 있는데 둘러싸서 있는데 거기서는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게 항상 같더라는 거죠. 이거는 전기력선 개념으로 역선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고 또 이거는 전기장을 어떤 길이에 대해서 접근을 쫙 한다고 하면 그 길이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알고 보니 이 둘레 전기장이 형성된 거는 자기장이 형성된 건데 자기장 형성은 그 속을 지나가는 전류에 따라 달라지더라 해서 전류에 비례하는 형태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실험을 해서 다양하게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을 잡아왔는데 그걸 수학적 표현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이거는 자, 이해가 되는 거하고 와닿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도 아까처럼 개념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안 와닿는다는 건 직관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이 내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못했다는 거죠. 나는 어떤 개념을 이 정도까지 감이 와야 되고 이런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봐도 되지만 제가 하나 설명을 갖다가 이해됐다면 그걸 좀 더 자주 봐서 자기 내면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는 올려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역학에서 충돌 후 합쳐서 원운동하는 기출문제. 실로 연결돼서 원운동하는 문제에서 바닥으로부터 60도 올려줄 때 합력에 대해 대각선 방향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네. 장력, 중력, 원심력이 있고 장력이랑 원심력이 서로 상쇄되어 알짜임이 아닌가요? 여기서 틀렸죠. 자, 무슨 문제냐? 다시 보면 연집으로 이렇게 둘러서 장의 형태가 됐을 텐데 자, 연집으로 이렇게 둘러해서 중력 방향으로 서 있는 원에서 돌아갈 때 뭐 실 끝에 물체를 매달려 놓고 돌린다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한 힘이 지금 중력과 장력 그리고 원심력이라 했는데 원심력이 틀린 겁니다. 중력과 장력을 받고 힘은 중력하고 장력이에요. 걔들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력과 장력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설명해야 되고 원운동을 하지 않고 이걸 넘겨서 중력과 장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의 중심으로 가는 즉 이걸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심력을 받고 얘들이 평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력과 장력, 원심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력과 장력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력과 장력, 여기에서는 중력과 장력, 여기서는 중력과 장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서로 빼니까 연직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남을 거고 연직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남을 건데 전부 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심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남겠죠. 알짜 힘이라는 게 F는 MA 할 때 MA 원운동입니다. 그래서 원운동하는 그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남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쪽 방향, 이 두 가지에서 이쪽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남는 거죠. 그래서 5개념은 아까 그 문제 5개념은 원심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순간 5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중력과 장력 그리고 원심력이 있고라고는 아니에요. 중력과 장력을 받고 원운동을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이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중력과 장력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한다 혹은 중력과 장력을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혹은 바꿔서 이제 평형으로 바꾸면 원심력이라는 가상의 힘이 생겨서 세 개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했을 때 또 여기서 오류가 있는 거는 이 지점에서 완벽하게 등속 원운동이 아니에요. 얘들은 올라가면 속력이 줄고 내려오면서 속력이 늘어나는, 그래서 속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 방향, 여기서 중력이죠. 중력이 속력을 바꾸는 쪽으로 작용하고 원운동의 수직으로 작용한 장력이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두 힘이 중력과 장력이 원운동에서 개입하는 게 달라져요. 속력을 바꾸는 거와 속도, 즉 방향을 바꾸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 있고요.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죠. 원운동, 운동량 질문입니다. 어떤 물체 A가 등속도로 가다가 다른 물체 B가 충돌하는 경우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면서 하는 문제. 그죠? 동영상을 했지? 근데 A가 B를 향해 직선으로 가면 두 물체는 일직선상에서만 운동해야 하는 건데, 비스듬히 치면 달라지죠. 그렇죠? 두 물체가 닿는 면에 접선을 쫙 그어주면 여기에 수직으로 물체가 수직 항력을 받죠. 그래서 그쪽으로 운동이 변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물체에 대해서 공이 뒤에서 달려와요. 쫙 달려와서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은 접선 방향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달리다가 약간 뒤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얘들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약간 비틀려 가는 거죠. 그래서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딱 만나면 수직, 요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달려가는 물체의 그 상황에서 옆으로 살짝 비껴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힘이 작용한다면 이 물체는 비껴나갈 수 있죠. 운동량이 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동량이, 즉 힘이 작용하니까 그쪽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당구장에서 약간의 불 달라지는 거는 맞을 때 그 면을 계산해서 운동 궤적이 달라지는 걸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요. 그 다음에 왜 옛날에다 올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못 본 거겠죠? 아이디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Q&A로도 어떤 좀 가봅시다. 자, 기차가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 일반 물리 혹은 이론편에서 사람이 올라타는 문제였죠. 기차가 이렇게 있고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사람이 쫓아가죠.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간격이 D 이런 건데, 이게 나중에 올라탄다는 걸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가서 속력이 있다 있을 거고, 거기 사람이 여기 있다고 했으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기차가 이동한 건 이만큼. 그래서 그걸 기차가 이동을 x라고 한다면 이 기차, 그러면 사람은 x에다가 d만큼 더한 만큼이겠죠. 따라서 둘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이만큼이 돼야 된다. 그럼 얘들의 이동을 VT 그래프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기차, 이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V0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A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직관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사람이 올라타려면 사람이 더 빨라야 되죠. 그래서 속력이 더 빠른 요 영역에서만 올라탈 수 있고,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간격을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쫓아가서 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즉 V0와 AT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죠. T초 이후의 속력이고요. 원래 사람의 속력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기차의 T초 이후의 속력이고 얘들은 사람의 그냥 원래 속력이에요. 두 개가 같아지는 이 시점, 얼마요? A분의 V0. 그 시점까지 타려면 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탄다고 치자라고 하면 그만큼은 기차가 움직인 거, 이 전체는 사람이 움직인 거. 그럼 그때 만난다는 건 뭐였습니까? 요 흐름이었으니까 기차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먼저 앞서 나가는 요만큼 먼저 나간 만큼 D가 사람이 앞서 움직인 거리와 같다라고 하면 요게 의미가 뭐예요? 피처는 요만큼 있고 사람이 이만큼인가? 요 위에 이 거꾸로 서 있는 이 사다리 꼴이 이게 D라는 거죠.
그럼 D가 제일 크면 언제까지? 여기까지 해서 위에 남는 거니까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만한 크기면 요 순간에 딱 맞을 건데 그때 D는 이 크기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요만큼의 면적 어떻게 봅니까? 삼각형이니까 V0 A분의 V0 여기 반 이게 D다라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 설명 써놨는데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하고 음, 학원 홈페이지로 또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상담이긴 한데 학원 홈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몇 쪽 몇 번 이러면 제가 찾아봐야 되니까 써주세요. 웬만하면. 예, 뭐, 학원 사이트에서는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뭐 자료 문제고 한데, 요 문제 있었죠. 요런 문제. 거꾸로 옆으로 또 누워있긴 한데, 가운데 부도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도체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 기둥 모양. 원 기둥이나 뭐 원이나 구나 비슷하다고 치면, 여기 점전화가 이 가운데부터 해서 균질하게 쫙 뒤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균질하게 싸고 있으면 가운데서부터 여기 점장라 있으면 거기서부터 전기열선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이렇게 겹쳐서 나올 텐데 가운데서부터 나가는 게 있고 중간점부터 맨 마지막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안에서 나온 거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 다 합치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력이 있는데 한쪽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안에 것만 본다면은 그냥 걔가 나가는 전기력선. 좀 더 넓게 본다면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표면에 있는 것들이니까 더 더해져서 그럼 좀 더 넓히면 여기에 있는 거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없었던 요 바깥쪽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또 더터칠로 전기력선을 뿜어낼 거지요. 그래서 제일 안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뭐 네 가닥이라면 그 다음에 여덟 가닥 그 다음에 12가닥 16가닥으로 걔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전기력선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구의 중심에서는 전기장이 아예 없다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전기장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게 똑같은데 면적만 넓어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멀어지면서 작아진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x와 x분의 1이라고 쳐요. x제곱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게 원 기둥이라면 x분의 1인데 그냥 9라고 쳐요. 그러면 안쪽에는 x의 비를 얘들은 x제곱분의 1인데 얘들을 적분하는 거죠. E죠. 힘을 거리에다가 적분을 하면 이게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x제곱, 얘들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무호는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제곱이라면 플러스라는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인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다가 낮아진다. 이런 그래프 나오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모든 것에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뒤집혀 있는 그런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안에가 높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전기가 낮아지죠. 플러스가 있는 곳이 높고 바깥쪽으로 가서 낮아지니까 x제곱은 제곱인데 플러스 전화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높아야 되니까 거꾸로 위로 블록인 게 나오고 마이너스 전화라면 여기 골짜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라면 여기서 점점 높아진다 해서 아래로 블록인 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x분의 1인데 플러스라면은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라면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느냐 혹은 이렇게 가느냐 두 가지겠죠. 플러스 구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모양만 판단을 하고 x제곱이구나 x분의 1이구나 라고 모양만 판단하고
원천 전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을 y-값을 마이너스 부호한 거, 즉 ax제곱에서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한다 하는 게 제가 제시합니다. 원래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붙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황현지 씨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 또 그 옆으로 붙이셨는데, 요 문제에서, 2011년 41번 문제에서, 가운데 있는 원천 전화, 다음에 그 다음은 서로 대응이니까, 원천 전화 다음은 마이너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도체 표면에 마이너스 드디어 왔죠? 그러면 도체는 중성이라고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여기 오면 플러스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하는 건데 그걸 그려나가는 방식이 원천전에서부터 쭉 그려서 나간다. 그리다가 지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SAP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건가? 그죠. 전기장은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간다니까 전기력선을 딱 그려놓으면 플러스 있는 곳에서 출발, 마이너스 있는 곳에서 도착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뭐 이런 질문들을 쭉 올리셨네요. 그 다음은 다 뭐 수업 자료와 관련된 얘기들이니까 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장희재 씨 들어왔으면 질문할 거 더 있어요? 아까 맥스웰 방식은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뭐 똑같아요. 설명은 똑같으니까 잘 안 나와닿는다는 거는 더 보시고 자기 내면까지 쭉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닿지 않았다는 거니까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해 안 되는 것만 저한테 질문 주시고 질문하는 것도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죠. 자, 장인재 씨,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오늘 내가 좀 늦었습니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긴 해요, 내가.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연습장이 없어서 못했어. 이 백지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느꼈네요. 부랴부랴 집에 들어와서 연습장 켜놓고,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뭐, 막설 방식 말고는 질문이 없어요? 예, 그래요. 저번에는 장 선생을 보여준다고 내가 클릭했다가, 화면이 작은 상태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자, 여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저도 안 하시는 줄 알고 그냥 음, 있다가 한 음, 11시 한 40분인가 그때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의 그때 보냈죠. 예, 그래서 음, 거의 마지막 분만 음, 좀 봐가지고 음, 음, 나머지 음, 거는 유튜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또 연락합시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들어온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또 그 카톡으로 뭐 질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카톡으로 우선 답을 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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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스타디 마칩니다. 맥스웰 방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